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1월 3일 월요일 태극 FM 2 녹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긴급 진단 5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태극 FM의 고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진단 5가지. 부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하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이죠.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난립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까지 76개라고 그랬는데 또 뭐 한 서너 개가 더 생겨서 한 8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언론사나 어느 그 정부에서 어느 단체에서 어떤 여론조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하면은 그 여론조사하는 그 대금을 받고 거기에서 요청하는 내용에 부합되도록 그러니까 그 요청한 그러니까 발주를 한 쪽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곳에 흡족한 내용,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맡기는 곳에 흡족한 내용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문항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항을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심리를 유도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의뢰한 측에 유리하게 나오고 그럼 이렇게 그 문항을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 모집단 표본, 그 모집단 표본의 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물으면은 찬성과 반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게. 그리고 이제 그 정치적인 여론을 정당을 하면은 무슨 당 당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의 분포나 이런 거를 공정하게 여당인 50% 야당 50%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5대5로 이렇게 하질 않고 6대4로 한다 할지 뭐 7대3으로 한다 할지 그래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곳에 여론조사가 좋게 나오고 그럼 하기 위해서 여론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능적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지능적으로. 그러니까 문항에서 그렇게 조절을 하고 모집단에서 두 가지에서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도 한철인데 겁주는 여론조사를 합니다. 겁주는 여론조사.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이고 한명숙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없이 제가 이 내용을 방송을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선거 날짜 앞에 일주일간은 보도를 하지 못합니다. 일주일 전까지 나오는 게 오세훈이가 50%고 한명수가 28점 몇 프로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22%가 났습니다. 22%가. 그때 노회찬이가 나와서 노회찬이가 1.4%인지 0.4%인지 그 했었는데 어쨌든 만약에 노회찬이가 안 나왔다고 그러면은 한명수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노회찬이도 한명숙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끝까지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당시 여론이 이 오세훈 50% 한명숙 한 48% 하면은 노회찬이가 나오겠습니까? 후보 사퇴를 해버리죠.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이렇게 엄청 나니까 22% 차이가 나니까
한명숙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노회찬이는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22% 차이가 나왔는데 투표를 해서 까보니까, 개표를 해보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0.6% 오세훈이가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세훈이가.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하나의 그 추이, 우리 최병목 팩트의 최병목 대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론조사는 추세, 흐름을 보라고 하는 것이지 언제든지 이렇게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 기관들이 겁주는 여론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지난번에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인병에 이상일이하고 정춘숙이 나왔을 때 하고, 그 다음에 2007년 대선 때 보십시오. 대선 때 이명박이 나왔죠. 박근혜하고 저기를 해가지고 밖에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쪽에는 정동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창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해창이가 박근혜 대통령 집에 3번이나 찾아갔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주질 않았죠. 그때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그 당 비상대책위원장인가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저기가 36.7% 나왔습니다. 이명박이가. 그리고 정동야 25.4. 그리고 이해창이가 15.2인가 3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보 기탁금을 이해창이가 받아낸 겁니다. 2007년에는 사전선거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를 한번 보십시오. 좌파에서 하나 나오고 우파에서 둘이 나왔습니다. 조희연이하고 그 다음에 문용린이하고 고승덕이하고. 그러니까 우파에서는, 그러니까 조희연이가 39%를 받았고 문용린이가 31%, 고승덕이가 25.4%. 그러니까 1대1로 붙으면은 안 되는데 저쪽 아이들은 우파에서 이렇게 갈라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2년에 이해창과 노무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해창 진영에서는 차이가 엄청나니까 이미 당선됐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진도 아버지 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진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인데 서울에 그 대학생으로 그 서울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 진영의 아이들은 그 여론조사 하면은 출구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출구조사 하면은 대략 나옵니다. 그러니까 쟤들은 그 시스템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사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진도 아버지가 오후 3시경에 서울에 있는 딸한테 전화를 합니다. 너 빨리 내려와라. 비행기 타고라도 내려와라.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내가 비행기 값 다 대주겠다. 그 진도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딸이 김포공항으로 가가지고 제주도 진도에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투표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좌파에 있는 진도의 아버지는 지금 비등비등하니까 이해창하고 노무현이가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엄청 차이가 났는데 실제 투표를 해보니까 출구조사에서는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빨리 내려와서 투표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절대 방심은 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현재 용인병의 정춘석 이상일입니다. 그 선거 전 일주일 전에 발표한 것. 정춘숙이는 40.4 그리고 이상일이는 46.1 당선 가능성이 말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투표를 하고 나면은 4월 16일 오전 공시니까 12시 7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7시서부터 12시까지는 그날 당일 투표한 거를 까니까 이상희가 53.7,
그리고 정춘수가 45.7이었습니다. 그런데 12시서부터서 2시 반 사이에 사전투표함을 여니까 이렇게 뒤바뀐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개표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거 조금 키워서 제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정춘수가 51.1%, 이상일이가 47.5%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쪽 아이들이 쓰나미로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측, 그러니까 자유우파 쪽을 지금 쓰나미로 지금 현재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전 투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아이들은 무조건 질러보자. 예,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전 투구를 합니다. 이전 투구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전 투구가 뭡니까? 진흙탕에서 개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흙탕에서 싸우는 모습으로 진흙 묻히고 대듭니다. 우리도 묻혀야 됩니다. 묻히면서 우리는 맛쓰나미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맛쓰나미를 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쓰나미 대처를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는 같이 맛쓰나미를 쳐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여기는 지금 이준석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게 오늘 아침에 여러 유튜브에서도 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준석이를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아니겠습니다. 하나는 안고 가는 것이고 하나는 투명인간을 취급해버리는 게 있습니다.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명 무시전략인데, 투명인간은 그 창작물에 등장하는 투명해서 눈과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에 대해서는 무시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이 아니라 며칠 전에 민경욱 의원이 페이북글에 이준석이 이랬구나 해가지고 그 내용을 나왔는데, 그 내용과 또 이준석의 그 이제까지의 행적에 대한 것을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쓰나미, 그러니까 맛쓰나미로 대처를 해 나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투명인간 무시 전략으로 나가라.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제 무시 전략으로 나가라. 이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오늘 인터넷에서 캡처를 했습니다만은 투명 인간을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무엇입니까? 안경하고 웃도리만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실체가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사람 실체.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있어도 있으라 마나 하는 방법으로 나가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부인에 대한 거는 사과 전략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무, 법률, 대응팀과 조율을 해서 언론 대응팀. 그래서 네거티브 대응 훈련을 자체 내에서 어떤 기자들이 질문을 해올 것이다. 어떤 걸로 찔러올 것이다. 어떤 걸로 곤욕을 하고 그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전부 이렇게 순서를 정리를 해서 이것을 대응팀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김건희 부인이 그거를 지혜롭게 이렇게 사과 전략으로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고서 계속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부인의 사과 전략을 하고요. 다섯 번째가 후보의 대시, 전략, 자신감을 표출해라. 그리고 후보 옆에 있는 네거티브 대응팀이
이번에 큰 하나 헛발질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아들 이동호가 뭐 고려대에 무슨 뭐 어떻게 입학을 했다. 이런 내용을 적어도 국민의힘 뭐 66명이 뭐 서명을 했다고 하는 그 기자회견에 이거 고려대에 확인도 안 해보고 이런 거를 터뜨립니까? 이런 세상에 멍청이, 이런 바보 멍텅구리들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아니 고려대에 66명이면은 그 의원 가운데 고려대 출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고려대 사무실에다가 이동호에 대해서 요런 문제점이 있는데 요런 그리고 문제점보다도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사전에 전부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터뜨려야지. 이거를 66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게 헛방으로 나오면은 국민들이 그게 어떻게 봅니까? 9가지를 잘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잘못하면 한 가지 잘못한 것으로 9가지가 전부 묻혀버리는 겁니다. 묻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을 대하는 데 있어서 사무적으로 대라는 겁니다. 사무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애우를 하는 척 하면서 사무적으로만 일은 저기 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무적 대응이라는 게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이 인사 외에는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오만 발언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언어 구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와 읍소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은 바른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하십시다. 물론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더불어서 비전 제시를 하면서 공약 정책을 발표하는데 되도록이면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기를 강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 이 긴급 진단이라고 5가지를, 첫째, 여론조사에 겁먹지 마라. 그리고 둘째, 맞쓰나미로 대응하라. 세 번째, 이준석에 대해서는 투명인간 무시 전략으로 나가라. 네 번째, 부인의 정무 법률 언론 대응팀을 조율을 해서 적절하게 해 나가라. 그리고 후보의 자신감을 표출하라. 이 5가지 이 5가지 진단을 하면서 5가지 태극 FM이 이렇게 고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뭐 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태극 FM의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은 참고하셔서 대선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후보는 언어를 구사하는데 능력을 배양한다.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 검찰에 있을 때, 그 진영에서 있을 때에 언어하고 이 정치 세계, 지금 양육강식의 이 정치판 세계에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사하는 능력을 배양을 하고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는 함께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지금 저쪽 아이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봉규 TV에서 지난번에 방송하는데 저쪽에 플랜 이을 입수해가지고 방송한 거를 제가 다 듣지를 못하고 조금 들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찾으려는데 못 찾아가지고 그러는데, 저 아이들은 이렇게 그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 로드맵대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 1월 3일 월요일 독립언론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 2에서 녹화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태극 FM 유튜브 녹화 방송 모든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